탱크 양산 및 K121 업그레이드, 방위력의 개발과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대로템 2433억 장애물 개척전차 K121 사업 수주.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1 전차 성능 개량과 장애물 개척 전차 양산 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주 금액은 각각 687억 원과 1,746억 원으로 총 2,433억 원이다. 장애물 개척 전차 초도양산 물량과 K121 전차 성능 개량 물량은 모두 창원 공장에서 생산돼 각각 2020년과 2022년까지 납품된다. 장애물 개척 전차 초도 양산 사업은 지난 2014년 현대로템이 장애물 개척 전차 체계 개발 업체로 선정된 이후 5년 만에 수주한 사업이다. 장애물 개척 전차는 우리 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장비로 전방에서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동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지뢰 제거 능력을 바탕으로 비무장지대 등 대량의 지뢰가 내설된 지역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수한 차체 방호력을 지녔기 때문에 지퇴가 터지더라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K121 성능 개량 3차 양산 사업은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K1 전차의 성능을 개량해 전차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 전차의 생존성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K121 전차는 K1 전차의 조종수 열상 잠망경,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 냉방 장치, 보조 전원 공급 장치 등을 새로 장착했다. 현대로템은 1984년 최초의 한국형 전차인 K1 전차를 개발 완료했으며 K1 전차의 105mm 주포를 120mm 주포로 개량한 K1A1 전차를 생산했다. 이후 2008년 국내 독자 기술로 K2 전차 개발에 성공해 같은 해 터키 전차 개발 사업에서 독일 등 선진 전차 대국을 제치고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어 2014년 K1 전차의 성능을 개량한 K121을 전력화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장애물 개척 전차 양산 사업을 수주하며 K2 전차, 사륜형 장갑차 등 기존 제품들과 더불어 방산 부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컴 라이브 케어 신형 K5 방독면 3차 양산 사업 수주. 신형 방독면 K5. 한글과 컴퓨터는 자회사인 한컴 라이프 케어가 신형 K5 방독면의 3차 양산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컴 라이프 케어는 이날 방위사업청과 약 185억 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총 44만여 점의 신형 K5 방독면 체계를 내년까지 납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11월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신형 K5 방독면은 정화통을 양쪽에 부착함으로써 왼손잡 비용과 오른손잡 비용이 구분되어야 했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 정화통 연결구에 흡기 차단 밸브를 적용함으로써 정화통 분리 시공기의 흡입을 완전히 차단한다. 정화통 중 하나를 분리, 결합하는 동안 나머지 하나로 정화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정화통을 3에서 4바퀴 이상 돌려서 분리, 결합해야 했지만 K5 방독면은 원터치 결합 방식을 적용했다. 정화통 소재도 기존 K1 방독면에서 발암성 물질로 문제가 됐던 유가 크롬을 제외한 친환경성 활성탄을 사용해 제작하고 경량화에도 성공했다. 한컴 라이프 케어 관계자는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생산관리와 완벽한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방산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국가 전력 증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주력 정찰기 5대 한꺼번에 한반도로 북섣부른 진말라 경고. 북크리스마스 선물에 맞대응. 미사일 지상 감시 정찰기 띄워 ICBM 기지 발사장 집중 감시. 주일 미군 공중급류기 일대도 지원. 청내부 북당장 도발은 어려울 것.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한 디데이에 미국이 주력 정찰기 5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투입했다. 최근 미 정찰기가 거의 매일 대북 감시를 위해 날아왔지만 5대가 동시에 전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일부 항저까지 노출시키며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으니 섣부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북한에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5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티벳 조인트와 코브라볼 미사일 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 지상 감시 정찰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4대가 연이어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이들 정찰기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등에서 이륙한 뒤 일부는 동해 상공으로 비행했다. 이후 9에서 16km 고도에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과 북중 접경 지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 원산 신포 일대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지 등을 집중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선 인근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이동식 발사대와 장사정포 동향 등도 촘촘히 들여다봤다고 한다. 기종별로 고도를 달리하면서 2중 3중의 그물 감시망을 가동한 것이다. 주일 미군의 공중급류기 일대도 정찰 지원을 위해 동해 상공에 투입됐다. 이날 저녁엔 코브라볼 일대가 추가로 동해상에 전개됐다. 군 소식통은 정찰기마다 할당 지역과 핵심 타깃의 영상, 신호, 통신 정보를 샅샅이 포착해서 위성망으로 미 국방정보국에 전송하면 정밀 분석을 거쳐 그 결과가 백악관에 즉각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 플로리다주 자신의 별장에서 취재진에 북한이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더라도 매우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느긋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고 있으니 쏴볼 테면 쏴보라는 의미라는 얘기다. 군 당국자는 미국의 주력 정찰기가 5대나 투입된 것은 미군 지휘부가 군통수권자 차원의 지시를 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시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의 정찰기 무더기 투입이라는 맞대응 선물을 보낸 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25일 내내 북한의 도발 강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주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뚜렷한 도발 징후가 나타난 건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대북 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선 만큼 청와대 내에선 북한이 당장 무력 시위를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한 후 노선을 정해 도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전원회의나 신년사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푸틴, 극초음속 무기 개발 러시아가 세계 선도 주장 전문가들 신빙성 의문 제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9M730 브레베스트닉으로 여겨지는 핵추진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4일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관련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단계다라며 러시아가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 회의에서 말했다. 크렘린 궁의 발표에 의하면 푸틴은 이와 더불어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나라도 극초음속 무기의 보유에 이르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한다. 극초음속 무기는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도 개발에 힘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극초음속 항공기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고 있는 한편 미 공군은 항공방위기기 대기업 록히드 마틴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푸틴은 지난해 이맘때도 같은 주장을 하며 신종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2019년 안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푸틴은 지금까지 극초음속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탄도운반이 가능한 미사일 등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 기구의 방위망을 돌파할 수 있다는 첨단 무기들을 과시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군사력에 관한 러시아의 이러한 주장에는 뒷받침이 없는 것이 많다고 신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무기 개발은 최근 사고 등으로 인한 후퇴도 눈에 띈다. 금년 8월에는 군 시험장에서 사망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렘린궁은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9M730 브레베스트닉 또는 SSCX-9 스카이폴로 불리는 신형 원자력 추진 순항 미사일과 관련된 사고로 간주되고 있다. 러시아 국영통신에 따르면 이달 24일에는 최신의 전투기 수-57이 하바로프스크 지방에서의 시험 비행 중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